순찰시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의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시간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세상이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얘기라서 저는 그냥 아웃라인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대 대선. 18대 대선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사람들이 지금 믿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NCC 가보니까 조정은 있긴 있는데 어떤 그 판을 뒤엎을 만한 결정적인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은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뭐 심할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판을 뒤엎거든 몇 판을 뒤엎고도 답을 엄청난 이 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대선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선거도 하고 그래서 재판하시는 분 높으신 어른이 누구죠? 박선거위원장이 뭐 하시는 분들이죠? 법원장 아닙니까? 법원장이 그거 하는 거 보면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출발점이 어디냐? 첫째는 뭐냐? 이 법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쓰면은, 좀 속된 말로 쓰면 법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불법. 이번 선거의 최대 문제가 뭐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을 자행하고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불법이고 왜 이게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 제가 대충 여기 개표기가 여기 개표장 현장입니다. 여기 개표장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사람들만 투표제 분위기 우리가 말하는 전체 개표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대, 보통 뭐 우리 그치 시골 서산에는 뭐 한 대, 5대. 서울에는 몇 대까지 있습니까? 20대? 개표기 몇 대까지 있죠? 서울에는? 50대 넘는 데도 있어요. 예? 네. 50대가 넘는 데가 있어요? 강남에 55개. 실제로 그래요? 네. 아니, 55개 제일 많은 데가 24대야. 24대. 자, 24대. 24대. 여기서 나오면 여기 심사 집계부, 여기 심사 집계부. 그죠? 여기 심사 집계부. 요 말하는 수작업 하는데. 그 다음 여기 또 개표기. 또 개표기, 요 심사 집계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표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심사 집계를 하는데, 우리가 수작업 노래하는데, 요 심사 집계부에서 수작업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검열위원들 8명이 앉아있고 여기에 높으신 각선관위 위원장인 지방 법원장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 이 법을 어겼다는데 무슨 법을 어겼느냐? 무슨 법을 어겼어요? 공직선거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을 그럼 어떻게 어겼느냐?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아가라는 이 개표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표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개표기는 어떻게 구조되나니까, 컴퓨터 본체와, 여기 뭐라고요?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 본체와 투표지 분류기로 됐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요 투표지 분류기를 선관위가 이걸 갖다가 전산 장비를 합니까? 기계 장비를 합니까? 기계. 이걸 철저히 사람들이 기계 장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는 대여형 컴퓨터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투표지 분류기는 무슨 장치? 전산 장비입니다. 이건 뭐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컴퓨터와 부속되는 것은 이건 전산 장비도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이것이 이 법에 아주 공직선거법을 어긴 아주 주범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컴퓨터 본체와
tum전지 분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런트기, 여기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um전지 분리기는 요거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기계장치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기계장치죠. 이 기계장치가 아니고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 뭐라고요? 전산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가 되면 어떤 법에 걸리느냐? 자, 제가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산장비가 되면 무슨 법에 걸리거나 하니까 전자개표기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함이다. 요 기계장치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주주장창 주장을 하는데,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전산장비가 되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보면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전자개표기법. 예. 전산장비는 어디에만 사용된다? 보궐선거에만 사용된다 하는데, 요 선관위가 전자개표지를 투표지 분리기라 하면서 기계장치라 보도하는 것은 무엇을 피해가기 위한 법이라고요? 엄수라고요? 엄수라고 하죠. 이것은 공직선거법 무엇을 피해가기 위한 검수라고요?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거는 기존은 법입니다. 법을 집어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법을 피해간다는 것은, 이거 사실 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다 엎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데, 법을 집어던지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고 선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5조,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갖다 투표지 분리기랑 기계장치를 합니다. 기계장치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5조를 요즘 그 사람들이 자꾸 뭐 소멸됐다 하는데,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어디에만 사용한다?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한다.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재선거, 보궐 등입니다. 보궐선거에만 등에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지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궐선거에 사용한다 해도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전산 전문가 위촉을 해야 되고, 전산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고, 저형 컴퓨터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다 이제 피해나가려면,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부칙 5조가 소멸됐다고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합니다. 자, 근데 부칙 5조가 어떻게 제정됐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공직선거 부칙 5조는 93년도 중앙선관위 국회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니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한 것은 위험하므로 어디에 사용하라?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습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정만된 선거,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전산조직의 개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다시 말해 94년에 국회 제정 공직선거 부칙 5조가 뭐라고요? 무슨 법이라고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전자개표기법.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소멸됐다 합니다. 소멸됐으면 전자개표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이편을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법을 이게 집어던져버리고 말이야. 법을 속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대충 뭐 부정선거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니 없니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죠. 이게 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틀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법으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조립되어 나가는 건데, 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 중앙선관위가 이 백성들이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법을 집어던져버리고, 전자개표기법인 공직선거 부칙 5조가 이제 소멸되었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공소를 부리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 선거는 무슨 선거라고요? 여전선거는 아니고, 이 선거는 부정선거고 불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는 저희 컴퓨터를 통해서 외부 해킹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홈표, 무용표가 발생하는 이 상태를 대수롭게 안 여겨요.
들어가면 빼면 되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빼면 되지. 공무원 자세가 아니고 완전히 틀려먹었어요. 들어가면 빼면 되지 이런 식의 자세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소음비와 무역비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조작이거든. 조작이 아닌 것들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명령하니까 이게 조작이 되면서 보험표, 다시 말해서 무역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이 불편해서 2번에 찍었는데 1번에 들어가는 거. 자, 요것도 우리 서초구에서 이 보험표, 자, 무효가 된 것이 박근혜 표 쪽에, 무효가 된 것이 박근혜 표 쪽에, 또 정확하게 지금 미분류가 2번에 찍었는 것이 미분류는. 자, 그럼 보험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조작 사건입니다. 국민의 표가 한 표라도 이렇게 조작이 돼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험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거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개표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표와 무효표는 외부 조작의 증거이다. 도대체 물리기 전산장비에 대한 공식 명칭은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서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물리기 플러스 제어용 컴퓨터로 정의된 전산장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물리기는 전산장비 공식 명칭은 뭐라고요? 안나태님? 네? 투표지 물리기가 공식 명칭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면 잘 들어야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물리기가 아니고 공식 명칭이. 선관위 공문에서도 선관위 공문 잘한다. 우리가 선관위 공문에요. 선관위 공문에 보면은 개표기라고 나와 있어요. 개표기. 개표기 구성비 사항. 개표기라는 것은 무엇의 준말이죠? 전자 개표기 준말입니다. 개표기. 개표기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자 개표기. 개표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공문에. 공문에 개표기라고 나와 있어요. 전자 개표기가 있어요. 투표지 물리기 플러스 저형 컴퓨터 1대1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장비라는 거죠. 내부 공문의 전산장비라고 분명히 규약을 했습니다. 선생님 법이지요? 내부 공문의 법이요. 투표지 물리기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뭐라고요? 개표기요. 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는 KBS에서 조혜주 씨가 나와서 전자개표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960대 도입해서 또 넘어갑니다. 자, MBC에도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대선 사상 이후로 선거 결과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이 공식 명칭이 전자개표기입니다. 자, 여기도 뭐 전자개표기라고 나옵니다. 전자개표기 그 지원 시스템이라고도 나옵니다. 전자개표기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 계약 특수 조건에도 보면은요, 계약 특수 조건에도 보면은 개표기가 나옵니다. 개표기란 말은 뭐라고요? 개표기 나오죠? 전자개표기 준말입니다. 투표지 물리기와 또 뭐라고요? 저형 컴퓨터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물리기와 저형 컴퓨터 몇 대 몇으로 1대1로 연결된 전산 장비입니다. 개표기라고 분명히 특수계약 조건에서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투표지 물리기입니까? 개표기입니까? 투표지 물리기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여기 인자선 선거 선관위 사무 총장도 전산으로 우리가 16대 대통령 때 전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산 장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은 투표지 물리기를 설명을 해놨어요. 투표지 물리기는 H 뭡니까 여기? HBT 2500V. 요게 뭐냐 하니까 조달청에 있는 물품 목록입니다. 조달청에 있는 물품 목록에 HBT 2500V라고 요것이 투표지 물리기는 전산장비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시면은. 뭐 밑에도 설명을 해놨어요. 투표지 물리기는 뭐라고요? 투표지 물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은 기계장치인가요? 전산장비인가요? 전산. 이것 중으로는 이렇게 전산장비라고 설명하는데 심지어 이거 컴퓨터는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전산장비라고 이렇게까지 매뉴얼을 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는데 이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도 자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지 물리기는 전자개표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게 뭐, 이거가 치매들었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예? 이 치매가 아니고서 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부 공문에서도 전자개표, 개표기를 투표집을 이렇게 보면 전자개표라고 계속 했는데도 2006년도 광고, 조선일보에서 광고하기 투표집을 이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전자개표기 아니라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후보자들도 이제까지 다 선거했고 아무 말이 없는데 왜 너희들 쓰냐표시 떠드나 말이야.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사자들도 가만히 왜 너희들 떠드나 그래. 내가 보니까 어제 가만 경험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선거법을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고 또 하나는 알아도 선관위가 뭐 때문에 선관위 겁이 났을 거예요. 선관위가 막강한 권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저승사자는 누구라고요? 선관위요. 잘 놓고 이면 그냥 날아가. 홍사대기도 그 선관위한테 어떻게 잘못 보여야 되지? 대발이 날아가더만.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떨어져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 투표지 분류기를 이 사람들은 교육할 때 어떻게 내부 공무원에 교육을 시킨다. 투표지 분류기와 저용 컴퓨터 프린터가 한 세트인데 작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트 단위로 어떻게 된다죠? 독자 운영.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 이걸 갖다 국민학생들이 이해 맞추면 국민학생들이 아마 아무렇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자 운영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대로 놀고 이거는 이거대로 놀고 이거는 이거대로 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한 교육을 시키는데도 직원들이 한 소리 하고 그냥 아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 한영수 같이 될래? 깜짝은 못합니다. 한영수 같이 될래가 무슨 말입니까? 잘릴래, 이게 잘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뭐라고 이게? 독자 운영되고 있다고? 투표지 물리기가 계산까지 한다고? 투표지 물리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 계산하죠? 재연법입니다. 그래요, 이 구조를 알고 보면은요, 선관위가 정말 유치한 집단입니다. 이 범죄 집단에다 아주 유치한 것들이 이거 다 모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분야니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하면 2003수 26 이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로 선관위가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는데 대법원 판결도 아주 오기입니다. 자, 대법원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했습니까? 전자개표기를 했습니까? 개표기는 대법원에서 이걸 분류기를 했습니까? 개표기를 했습니까? 개표기. 내가 보니까 지금 개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 개표기라는 것은 전자개표기 준말이거든요. 개표기를 시행해놓고 공직선거법 178조 5사항 178조 사항이라는 것은 개표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개표 진행 178조 사항 위임된 공직선거 관리 규칙 99조 3항에 근거해서 이게 합법적이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갖고 지금 합법적이랍니다. 공직선거관리 99조 3항에 의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면 그게 뭐냐? 공직선거관리 규칙. 자, 시민단체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니까 대부분의 전자개표기가 전자장비 기계장치라고 서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문서에 근거해서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 3항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를 뭐라고 했나 하면 기계장치를 했습니다. 앞에는 전자개표기를 해놓고 뒤에는 뭐라고요? 기계장치를 했으니까 앞뒤가 대부분 사람들 어떤 약간 치명기가 있는지 앞에는 전자개표기를 해놓고 뒤에는 기계장치를 해놨어요. 대법원 23수 20 판결은 허위 판결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개표기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엉뚱하게 그걸 기계장치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대법원 사람들이 약간 그거 좀 맛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 안 들어서 그렇던데 보니까 치명기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9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규칙은 누가 정한 겁니까? 178조 4항에 규칙을 정하라 해놨어요. 그래서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누가 정한 거죠? 선관위. 선관위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선관위가 되고 공직선거법 95조는 누가 정했어요? 국회의원에서 정했으니까 국회에서 정한 게 상위법이요, 하위법이요. 국회의원에서 정한 게 상위법이지, 당연히 상위법이지. 예. 규칙은 주가 정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던 거로 갔어요. 학교 가입도 했는 것 같은데 학교 나와서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권력들 똥만 따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 상위법, 하위법도 전혀 몰라요. 예. 하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관리 규칙에서 기계장치나 전자상위니까 해도 상위법이 뭐죠? 개표기법. 전자개표기법이 뭐라고요? 공직선거법 95조입니다. 공직선거 95조는 무슨 법이라고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예? 전자개표기법이 공직선거 95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제를 받아야 돼요. 공직은 규정에서 반드시 어디에만 사용이 된다? 보궐선거에만 사용되는데 이놈들이 그냥 갖다 밀어붙인 거예요. 뒤에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마 밀어주니까 그런지 과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95조는 개표기 시행을 위해서 1994년 어디서 만든 거라고요?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법이요. 뭐 이 엄청난 돌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말 선거에 놓으려고 뭐 그걸 갖다가 뭐 부정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결정적인 게 없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뭐가 결정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을 집어 던져버렸다니, 법을 집어 던져버렸다. 예.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정신만 똑바로 자기 대법원까지 한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법을 집어 던져버린 건데, 법을 집어 던져.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불법! 예. 한번 복잡합시다. 불법! 불법이야, 불법! 불법인데 어떻게 지금 나는 학자만 나오고, 그 다음 잘 안 나와요. 세잖아. 입이 안 떨어지더라니까, 불법이니까. 박더라고, 그 다음에는. 돌기 싫어. 불법이니까. 불법이야, 불법. 전자개표기 법을 던져버렸는데 뭘 법을 갖다가 불법 선거라고 해야 개정적인 되겠네요. 자료가 없다니, 정빙 자료가 없다니, 참. 국회에서요, 2008년도 국감에서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 우리가 이거 대법원에 다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컨트롤 건강 찼어요. 대법원 인정받았다. 그럼 우리 앞으로 불법 선거라고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거니 랭킹도 바꿨어요. 중앙조작선거조작위원회. 무슨 위원회라고요? 내가 그러면 가만히 저놈들은 출근해가고 뭐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출근해가고 맨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불법 선거를 할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밥그릇 다 뺏어야 돼요. 조사 전사님, 밥그릇 다 뺏어야 돼요. 밥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저놈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가고 이 불법 선거를 하나. 합법을 위장한 불법 선거니까 사람들이 와 참관인도 있는데 뭐 그렇게 불법 선거 되는 이유도 있다니까요. 참관인 100만 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내드려요. 100명 그런다니까요. 참 한국 사회가 참 너무 너그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너무 너그러워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자 이범래 의원이 그러면 좋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누이어도가 잘 안 보이는데 178조에 의한다 하더니 178조 사이에 이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게 뭐라고요? 95조 공직선거 95조입니다. 이 법을 만든 게 이게 모법이라는 거예요. 그 조항에 넣은 이유는 공직선거법을 조항에 넣은 이유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개발이 돼서 이거 앞으로 써보자.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으니까 원내 교섭단의 동의를 받아 쓰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 취지 아닙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도를 발전시키려고 근거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거조항이다. 근거조항. 전자개표기 근거조항이 뭐라고요? 공직선거법 불칙 뭐라고요? 5조라고 사무총장이에요. 이거 근거조항이라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개표기는 전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데 누가 봐도 전산 조직이 이걸 어떻게 기계장치를 하느냐. 거의 주장을 하고 대법원과 헌재가 인정하여 거의 재판하면서 문제를 받아서 위전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참 대한민국 참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해. 말도 안 되는 컴퓨터 그냥 프로그램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저게 말이야 기계장치냐.
이경국 벌써 보시는가요? 이경국 벌써 2008년도 정인, 국감 정인으로. 이것도 또 잘 안 보이니까. 국감 정인으로 나와가 한 손입니다. 2008년도 국감입니다. 이경국 벌써 해라는 이경국이었다. 잘 보입니까? 네?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좀 크게 되는데. 그냥 읽어주세요. 아, 이게 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이게 도표지 분위기냐고. 이게 전자개표기지. 우리 공학도는 이거 전자개표기를 합니다. 이 말이요. 공학도는 이거 전자개표기를 합니다. 국감 정견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전자개표기가 여기 무엇입니까? 여기 뭐, 이 전자개표기가 말이지 수출도 했다는데, 예, 수출했죠. 필리핀에 수출해갖고 말이지, 필리핀의 대법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쓰면은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해갖고, 이거 사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거 그때 2004년도에 필리핀 법정에서 이 빠꾸된 겁니다. 우리나라한테 수출했는데. 근데 이거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얼마든지 조작이 됩니다. 조작 시연을 보인 장면입니다. 이 경복이. 제가 여기서, 보겠지만은 여기 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네 편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네 편마다 한 편씩 조작하라면 네 편마다 한 편씩 조작되고, 세 편에 한 편씩 조작되라면 세 편에 한 편씩 조작. 이거 조작이 이렇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때 무엇을 결정했느냐니까요. 이때 전자개표기 말고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려고 국회에다가 3,500억 원을 신청했어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기, 미국에서 쓰는 겁니다. 미국에서. 터치 스크린 뭐라고요? 전자투개표기. 그것을 도입하려고 3,500억을 신청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 다 3,500억이 삭감이 됐대요.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마찬가지로 조작이 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는 하라니까 누가 다친다. 여기 선배님이 있지만 선배님 다친다고. 그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2008년도 국감입니다. 한영수 씨가 이 국감 정계에서 나갔습니다. 선배가 다치는 게 중요합니까? 국가를 바로 서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 선배님 있지만 선배 다쳐도 국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명수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하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이명수 국회의원이 선배 국회의원이 다치니까 고소 고발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08년도 그러면 바로 잡아놨어요. 지금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거죠. 뭐 선배가 그래 중요한지. 그럼 선배 아이고 선배 때문에 바람 불타요. 기분 되게. 이래갖고 넘어가 유언권 넘어간 거 이때 다 밝혀졌는데도 넘어갑니다. 2008년 국감입니다. 자, 선거 투표지 불리기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투표지는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뭐라고요? 보조수단. 보조수단입니다. 또 열심히 또 기계장비라고 열심히 선거제 보에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수단이다. 보조수단. 자, 보조수단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수단입니다. 또 나온 것을 갖다 개표지 나온 것을 갖다 육안으로 다 한매 보입니까? 안 보이다 알았어서 나도 안 보이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다 육안으로 다 합니다. 그러고 손으로 직접 다 책임사항을 다 기록합니다. 한 장씩 봤을까 안 봤을까요? 이분이 안 봤습니다. 넘어가겠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투표지 분리기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뭐냐? 은행에서 돈세제 세고 하고 확인하는 전자투표기 수작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 사무의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이게 중요하더라니까. 한 장 안 하니까. 한 장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려가서 주수단인 수작업을 했어야 안 했어요? 놀랍시게 그랬어요. 이거 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주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범인선거법 178조 법령 위반입니다. 있습니까? 네. 주수단 같은 식으로 던져버렸어요. 수개표는 뭐냐? 매뉴얼대로 보면 수개표를 사면 개편 나온 100명의 국공의 투표지를 두세 사람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수개표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개표 관리 면역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뭐라고 나오죠? 두 번, 세 번 번갈아 가며 정확하게 육안으로 제시다. 그러니까 100매 단위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추진하는 것이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거 바쁜 시간 이거 초원에서까지 올리거든요. 네, 두고 이런 식이에요. 네, 휘리릭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수작업이 손만 대도 수작업인 줄 아는데 이것도 뭐예요? 안 보이는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통령 선거 얼마나 걸렸느냐니까 몇 시간? 7시간 반. 노 대통령 때는 수작업을 개표기만 걸려서 3시간 49분, 오후 3시 5분. 이명박 대통령 수작업도 했고 개표기 돌리니까 3시간 반.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이 산수가 안 되는 사람. 7시간 20분, 3시간 반이면 11시간 몇 분입니까? 11시간 20분이지 산수가 안 돼서 새벽도 안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시 안 되면 당선 유력이 나왔어요. 보통 보면 7시가 빨라야 7시 개표합니다. 서울은 8시 개가 개표. 서울은 개표가 7.7%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선 유력이 뜰 수가 있어요? 개표기도 제대로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개표기를 걸려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강동구 개표 상황표인데, 강동구의 개표 상황표, 여기 이제 이경국 교수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볼 것인데, 강동구 개표 상황표 보면은요, 수본표 1시간 13분입니다. 네, 수본표 1시간 13분인데, 3,400을 13분에 일을 갖다가 했다기보다 조졌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13분. 이경국 이게 정가 못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걸리걸리 넘어가서 13분에 끝냈다는 겁니다. 6,000배를 몇 분에 2시간 15분에 할 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경목 교수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잘 보입니까? 네. 이경목 교수가 준 자료입니다. 이거 수ገብ한 시간입니다. 내가 쭉 한번 보세요. 15분, 11분, 보입니까? 18분. 자, 여기는 뭐냐니까 여기는 숫자. 성계인 숫자고, 여기는 수ገብ한 시간입니다. 쭉 보면은 뭐. 수ገብ이 않았다는 것이 우리 이경국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귀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경국 교수, 이 자료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가 뭐냐 하니까, 자, 내가 오늘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자료가 뭡니까?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입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1숫자 나와있어요? 빵! 15분. 15분에 조졌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게 이제, 요 투표 조율 시간이고, 요거 이제, 서버니 공부하는 시간이 투표 끝나고, 심사 직계부에서 다 하고, 책임사원이 사인하고, 또 8명이 도장 찍고 하는데 15분 걸렸어요. 어떻게 기술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내가 귀신이 찍었다는 걸 내가 오늘 올렸는데, 요거 보면 뭐예요? 투표 용지 분류하고, 요거 투표인 수가 너무 많이. 용지는 몇 장 분류했는데? 3,000. 용지 몇 장 분류했다 나오죠? 3,400. 네. 3,126매를 용지를 분류했는데, 투표한 수는 몇 명이 됐다고요? 3,127명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귀신이 투표한다. 아주 재밌게 한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래요. 많이 모여 올렸습니다만은 귀신이 내가 투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가 나와있죠? 여기는 2,672명인데 투표 수는 몇 명이 나와있죠? 2,673명이 나와있어요. 그럼 용기도 교배하는데 누가 와가 투표를 했어요? 사람이 한 건 아니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새누리당을 우리 선거 소속인단에 모십시다. 이 사람들 보세요. 자, 민주당도 말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자기기 믿는다, 못 믿는다? 전자기기 못 믿는다고 이거 새누리당이 한달당에 들었어요. 자료가 2003년 새누리당 것들을 한달당 얘기했어요. 조작 한 건만 나와도 선거를 못 얻었다. 조작 한 건만 나와도. 한영 선생님 오늘 가서 저 선거 소속인단 다 참여하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선거 소속인단에 와야 될 사람이야. 새누리당에서 한 건만 나와도 선거 무효래. 조작 한 건만 나와도 지금 너 조작 한 건만. 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이 서창문이 아니가? 정하십니다. 야, 요, 다 아는 인물이죠. 반발하다 잘생겼잖아. 이 사람들 오늘부터 가서 저 오시라 해. 선거 소속인단에. 고분으로 모시는 거.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 얼마나 각오가 단단하나. 전략적인 모신다. 얼마나 대단한 각오야. 자, 이 사람도 모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믿을 수 없는 전략에서 2001년 대통령이 손을 하라 해서 2007년 대선. 주성영. 이 사람 주성영. 그것도 내가 이런 거 잘 썼더라니까요. 전략개혁을 믿을 수 없다고. 5분에 주성영 씨를 좀, 우리 소속인단에 고문으로 모십시다. 네? 아, 이렇게 것도 잘 쓰는 사람 고문으로 하면서 누굴 모시나? 예? 아니, 언론을 통해가지고 공개로다가 초청장을 언론에. 아, 초청장 그래. 이렇게 글도 잘 썼는데. 아, 좀 믿을 수 없게 전략개혁이 말이야. 믿을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여기 몇 장을 써놨는 걸 내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음에 가실 때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읽어봤어요. 믿을 수 없는 전략개표 이시에서 개표하다. 수개표가 전략개표인가 선관위가 국민을 사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대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유선태니까 선관위가 국민을 사기친 것이다. 아, 진짜 호기심을 하더라니까요. 찍었어요. 넘어가 보세요. 선관위는 수개표하고 개표기 납법에서 전략개표기를 한다. 전략개표를 한다. 중앙선관위 사법까지 농락했다. 사법까지 농락했다고. 중간에는 사법까지 농락했다. 사법까지 농락했다. 아, 16대 대선 당선 무효소득에 어떻게 기획해? 이 사람은 요직에 기용했는가? 그 다음부터 요직에 기용했어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 전략 의혹. 개표 전략 의혹 충분하다. 이 사람들 고문을 모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이거 복사해가지고 고문으로 좀 모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 멤버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걸 갖다가 몰랐는가 몰랐어요. 자, 이런 거 다 아니까 넘어가고, 이제 전문가들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빠지랍니다. 아, 이렇게 돼서 이거 뭐 진짜 시시각각이에요, 시시각각.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발표입니다. MBC 발표 보세요. 이거 한참 보자요. SBS. 이걸 뭐 한참 올라가다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운, KBS 다 틀려. 하여튼 지금들 요거는 또 우리 여론조사도 뭐 여러분 다 알고 그냥 요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쓰레기통으로 지금 던져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이 그림 하나가 다 보여줘요. 저는 이만 불러갑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서론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신상철 대표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이제 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신상철 대표님 나오십니다.